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금 이 시각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석유화학 섹터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통폐합 추진 소식 속에서 110톤 감축 계획이 전해지며 관련 테마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천하가 끝난 걸까요? 구글의 제미나이 3.0 호평 속에서 메타도 구글의 AI 반도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운영 반도체, 아식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감 키우면서 빨간불. 오늘 리튬주를 중심으로 일부 2차 전지 테마주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가격이 한 달 새 20% 급등했고요. 증권사에서는 내년 양극재 업계 실적 개선 전망하는 의견들 들려오면서 오늘 장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 AI의 전력난 속에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7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대형 원자로 8기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해당 소식에 일부 원전주들 상승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이 중에서 두 가지 토픽 더 자세히 체크해 보시죠. 먼저 간밤 미증시에서 M7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올라섰죠.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식 시장 주문형 반도체가 그 수혜주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GPU 중심의 AI 생태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글이 새로 공개한 제미나이 3가 자체 칩인 TPU만으로 학습해서 업계 최고의 성능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무게추가 GPU에서 이젠 AI 전통 칩, 즉 아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AI 칩은 칩 설계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구글의 TPU는 맞춤형 반도체로 설계가 되고 호환성이 제한되지만 가성비가 좋고 또 전력 효율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엔비디아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시면 오늘 엔비디아의 뉴스룸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is a generation ahead of the industry.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업계보다 한 세대를 앞서 있다면서 기술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주문형 반도체보다 성능과 다용성, 대체성 모두 뛰어나다면서 반기를 든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다만 추론 최적화와 비용 절감으로 향하는 이 시장의 시선에 실제 AI 서비스의 비용이 80% 이상이 추론에서 발생을 하는 만큼 전력 효율이 뛰어난 아식 수요는 더욱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 확산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칩 설계 단계에서는 가온칩스와 AD 테크놀로지,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와 DB 하이텍,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한미반도체와 네페스가 그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이 밖에 테스트 인터페이스에서는 ISC와 리노공업, 전원과 신호 역할을 하는 MLCC 기판 부문에서는 삼성전기와 코리아 서키트 등이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출시되는 아식 제품에는 HBM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차세대 HBM4의 채택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요. HBM의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메모리 동반 경쟁력을 가진 삼성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흐름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굉장히 우호적인데요. 먼저 리노공업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아식 시장의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목표가 8만 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MLCC가 끌고 패키지가 밀고 있다면서 목표가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ISC에 대해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50%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하나증권이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엔비디아 중심의 AI 칩 생태계는 당분간 유지가 되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저연력 효율을 이유로 전용 칩 개발에 뛰어들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GPU 일강 체계에서 이젠 다극화 구조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혜주 토픽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리튬주 소식도 확인해 볼까요? 최근 리튬주가 큰 급등락을 겪는 가운데 내년 양극재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기대하는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배터리 핵심 원자료 리튬 가격이 한 달 새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탄산 리튬 현무 가격은 킬로그램당 89위안까지 오르면서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중국 선물 시장에서는 톤당 10만 위안을 넘기도 했습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ESS 대규모 투자 계획
계획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ESS 설비를 95기가와트에서 이젠 180기가와트로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요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리튬 가격은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도 내년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9에서 25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고, 간펑 리튬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에서 200위안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덕분에 LNF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2차 전지 업종 전체의 전망이 여전히 흐리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는 내년 한국 기업의 신용 전망을 발표하면서 반도체와 조선, 방산, 증권은 맑음, 반면에 석유화학과 건설, 철강, 2차 전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제시한 모습 특징적이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미국의 IRA 세액 공제 축소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 중국 업체 점유율 확대가 우려감을 키우고 있고요. 완성차의 생산 전략 재조정이 겹치면서 수요와 단가, 수익성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배터리 3사의 공격적인 증설이 중장기 공급 과잉이 이어질 가능성으로 지적된 상황이죠.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에 진입한 리튬 가격, 그리고 AI 메가 사이클과 달리 2차 전지 사업은 여전히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의 실적 격차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기업들 어떤 곳들 있을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 시각 관전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네오클라우드 전략이 더욱더 확산될 거라면서 그 수혜로 내년엔 아식 시장의 HBM 수요 추가 확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나왔고요. 리튬주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가 하락, 그리고 대규모 재고 평가 손실의 구간이 이제는 종료될 점이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석한 점도 특징적이었네요.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